음흉과 경이로움이 섞인 표정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는 일당들. 그들의 시선 끝에 초대박의 기운이 느껴지는 핸드폰 매장이 있습니다. 맛집인 듯 몰려드는 어마어마한 인파들. 하지만 이들은 사기꾼 노상천의 무슨 2만 원짜리 기계를 100만 원에 사간대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자들이었죠. 다성료보다 더 심하네. 앞으로는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고객 입장에? 빌런 노상천의 저기 저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호구 사기 철학이 드러나는 순간, 아니 고객들 말이야. 노상천이 그저 그들을 먹이러 바라보는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은 쉴 새 없이 양산되고 있었고, 이미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본전치고도 남았거든. 기계값 100만 원이면 평생 통화료가 무료야. 매달 나가던 통신비부터 계산을 해보면 일정 기간 후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 게다가 다른 사람까지 소개시켜주면 자기가 냈던 기계값의 30%를 페이백해준다. 난리랄 거지. 그냥 개이득인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나갔던 100만 원을 생각도 못하고 난 똑똑하네, 대단한 사람이네, 오우씨 난 경제적이네, 막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사는 거지. 페이백 해주는 거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저 30%나. 바보냐? 사업 초반에 몇 사람들한테만 해주다가 시간만 질질 끄는 그만이야. 가입자 100명이면 1억, 1000명이면 10억, 10,000명이면 100억, 10만 명이면 1,000억이야. 우린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야. 저기 저 사람들은 돈 찍어내는 기계들이고.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돈 찍어내는 기계로만 보는 다들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해줄 테니까. 건국 이래 최악의 사기 사건의 범인 노상천. 화려한 언변에 유머 감각과 두뇌 회전까지 갖춘 이 남자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뒤 노상천은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모두 삼킨 뒤 중국에서 의문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수상하게도 노상천의 사망으로 인해 노상천 관련 사기 사건은 순식간에 종결되고 맙니다. 따라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연스레 세간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는데, 사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23년, 노상천 사망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살인 사건의 특이점은 살인 후 노상천이 죽였다는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 네, 112신고센터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범인은 누굴까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 봐도 자살인데요. 살인 사건입니다. 이에 징계를 받고 있던 변호사 출신 형사 구도환이 사건을 담당하며 미끼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묶은 뒤에 바로 죽인 게 아니야. 네? 고문이 있었어. 고문이라뇨? 그럼 강도나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거지. 정보를 캐내려던 수상한 흔적과 함께 주변 사람들 탈탈 털어봐. 사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며 형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빌런이 나타나는데, 이 대놓고 수상한 사람은 경찰보다 현장에 미리 도착해 있던 가장 유력한 용의자 이병준입니다. 이병준은 계속되는 조사에도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죽어 있었다니까요. 그게 다예요. 정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라며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경찰 니들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이란 걸! 노상천이 죽인 거야. 죽은 송영진이 노상천이 죽인 거라고. 피해자 송영진이 신상 나왔습니다. 죽은 송영진이가 노상천 패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최측근 중에 하나. 완전 오른팔이었죠. 알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고 노상천의 피해자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증거와 접점이 없는 이병준. 마치 일부러 형사들에게 잡히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병준 너 범인이냐? 왜 플래시를 켰지? 굳이 대낮에. 우리 아빠도 가끔 플래시 터트리던데. 일단 도안은 혐의가 없는 이병준을 풀어주고 미행을 붙입니다.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려 하는데, 이제 무슨 짓을 하나 보자. 그 순간 다음 사건이 발생합니다. 송영진의 사건이 벌어진 곳과 같은 지역의 한 시의원의 사무실. 그곳에서 현직 시의원이 다음 사건의 타겟이 되죠. 네, 112신고센터입니다. 살려주세요. 노상천이 죽이러 왔어요. 네? 어김없이 이번에도 노상천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팀장님! 그런데 잠시 후 사건 현장에서 피범벅인 이병준이 나타나고, 이어서 이병준은 현장에서 도망을 가려는데 도안에게 또 잡히게 됩니다. 그 시각 윗선으로 보이는 사람과 자리를 가지고 있던 도안의 상사 강 차장. 구속영장 건은 어찌 된 겁니까? 좀 문제가 생겨서. 구도환 팀장 문제입니까? 좀 걸리는데. 누구보다 합리적으로 일하는 친구입니다. 합리적이라? 대충 덮어야 될 거 구분 잘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특화된 인종들이라는 거. 의문스러운 말을 하던 강 차장은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곤 현장으로 향하죠.
미행 붙인 놈을 놓치질 않나.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현직 시의원이 킬당하자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차장은 도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는데 이제 연쇄살인이야.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 2번째죠. 3번째. 송영진 사건과 시의원 살해 사건 이전에 이번이 3번째라고. 노상천이 죽인다고 신고하고 살해당한 거. 숨겨진 사건이 있음을 알립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의문의 노상천 살인 사건. 도안은 코난 마려운 용의자들을 취조하기 시작하는데 어젯밤 박광신 시의원 사무실은 왜 간 거죠? 말했잖아요. 취재 차원에서 간 거라고요. 최근 박광신 의원 시정 활동에 대해서요. 그걸 지금 믿으라는 겁니까? 말했잖아요. 난 박 의원에게 우리 단체 후원 부탁하러 간 거라고. 시의원 사무실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나오는 거 딱 마주친 거라고요. 구라치고 있는 거 누구냐? 현장에 도착해보니 박광신 씨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옷에 묻은 피는 응급처치하려다가 묻은 겁니다. 피해자 단체가 하는 일이 대체 뭡니까? 이 사건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노상천 찾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 돌려받는 거. 그게 우리 일입니다. 지금 사건 당신들 단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건 자체가 피해자 단체하고 무슨 상관이란 겁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당황하네. 아무 관련 없어요. 괜히 엮지 마시죠.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이. 피해자 모임이고 살인 사건과 관련 있네. 그때 국가수에서 용의자 이병준의 문자 감식 결과를 알려주는데 7008 번호에서 온 의문의 주소와 시간. 이병준과 피해자 모임은 살인 사건이 일어날 곳을 미리 예고받고 있었죠. 경찰 입장에선 이들이 모두 공범이나 마찬가지였고 별다른 혐의 없으므로 천안 씨 내보낼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병준 씨도 취조 마치는 대로 내보낼 거고요. 그런데 내보내준다고 하자 태도가 돌변한 이병준. 어차피 당신 범인 아니잖아. 결백하다며. 그래도 조사는 제대로 하셔야죠. 처음부터 인정하는 범인 봤어요. 내가 범인이건 아니건 부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도안이 파악한 병준의 진짜 목적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 당신이. 뭐 하나 맞는 게 없어. 현장에서 잡힌 거 빼고. 당신에게 용의점이 쏠릴수록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허비되고 있잖아. 역시 변호사 출신. 그러니 당신부터 사라져야지. 이병준 씨 문자 복원했어요.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계획대로 움직인 거잖아. 그렇게 도안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페이크를 제거해 나가고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부터 찾을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일 테니까. 그 순간 내가 했어요. 내가. 여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던 주장과 정반대 입장을 펼칩니다. 박광신. 내가 살해했어요. 이병준이 자백했으니까 구속영장 신청. 하지만 강 타장은 범인을 이병준으로 확정짓고 사건을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괜히 남의 영역 가서 들쑤시지 마.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난 지역의 형사들에게 이병준에 대해 묻자 살해 현장에 CCTV에 찍힌 사진이라며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사진 속엔 강 차장이 있었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살해 현장에 경찰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혼자 다녀온 차장. 경천에 다녀온 적 있으십니까? 강 차장의 의심스러움이 추가됩니다. 아니, 진짜 없습니까? 너 지금 나 취조하냐? 정답입니다. 내가 간 적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 어떤 대답을 하시냐에 따라. 노상천 피해자 모임 회원이라 밝힌 여성에 의해 이번 살인 사건과 피해자 모임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자백을 듣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살인 예고 문자가 날라오기 시작했고 피해자 모임은 그 문자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도록 현장에 나타나라. 이때까지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자가 정말 죽었대요. 누굽니까? 죽은 여자가. 난 모르죠. 그런데 이 여성 눈에 광기가. 노상천을 잡고 싶거든요. 아직 분명히 살아있는 노상천이요. 근데 경찰은 관심 없고 언론에선 다뤄주지도 않고 소름 돋아. 다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었어요. 노상천과 다름없는 인간들이었다고요. 모든 사건의 장소와 동기까지 공유해왔던 피해자 모임과 범인. 이에 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하는데 상황이 급해지자 노상천 사기 피해자의 딸 현직 기자 천나연이 한 가지 딜을 걸어옵니다. 딜 하나 하죠. 궁금한 거 알려줄게요. 내가 아는 선에서. 하나 더 있죠. 살인사건. 먼저 벌어질. 아직 동일 사건이란 건 경찰에서 밝히진 않았고요. 어때요? 이 정도면? 그 정도면 군침이 싹. 끊습니다. 누군지도 알아요. 첫 번째 죽은 여자. 사실이니까요. 살인 예고가 왔고 실제로 벌어졌고 죽은 사람 전부 노상천 관련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그런 겁니까? 소위 피해자들이란 당신들이 죄다 작당해서. 누가 작당을 했다 그래요? 우리 쪽 정보를 누가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안 해요? 문자는 각자에게 갔고 현장에 가건 안 가건. 그런데 그중에 이병준만 실제로 갔다. 그래서 얻는 이득이 뭡니까 당신들이? 살인 사건으로 노상천이 수면으로 떠오르면 사기꾼 수사도 다시 시작될 거다. 그깟 사기가 살인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깟 사기?
사기당해서 죽는 사람이 살해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 모르죠? 사기와 살인을 동급으로 보셔야 뭔가 보일 거예요. 그런 마인드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노상천만 떠오르면 된다는 거군요. 근데 생각처럼 되진 않네요. 기사 한 줄 없고 노상천이란 이름 하나 없죠. 철저하게 축소되고 외면받고 있어요. 이건 누구 짓일까요? 사건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나연. 우리가 노상천이 떠오르게 살인을 방관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노상천을 감추려고 애쓰고 있네요. 첫 번째 희생자 누군지 말해보시죠. 정소람. 죽은 여자 정소람이에요. 수행비서이자 공모자 중국으로 같이 도피했고 당신 차장한테 물어보면 정소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알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피해자 이름 정소람. 그런데 그때 강 차장도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됐다며 등장하죠. 첫 번째 희생자 누군지 알아냈어. 뒷북 지렸다. 정소람. 근데 왜 못 알아보셨죠? 그 얼굴을. 성명을 냈더라고. 아무도 못 알아보겠다고 쳤어. 전부 다 노상천 관련된 사람 맞아. 지금 그대로 나가시면 정식으로 수사 진행합니다. 차장님 행동에 대해서. 정소람. 사장님이 죽였으니까. 넌 안 죽였어. 내가 왜? 그리하여 도안은 또 한 번 상황을 꿰뚫습니다. 이병준 씨와 천나연 씨 단순히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그랬다고 믿지 않아요. 그쵸? 하나 더 있죠. 사건이 커져서 언론에 나오고 널리 알려져서 노상천을 재수사하게 하려고. 이봐요, 천나연 씨. 수사를 방해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게 한다는 이유는 뭔가 명쾌하지 않았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당신들은 살인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든지 표정 관리한다. 표정 관리한다. 감춰줘야 하는 사람입니까? 결국 나연은 모든 걸 털어놓게 되는데 제가 친오빠처럼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리스트가 있었어요. 모두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인간들이었죠. 첫 번째 살인이 벌어졌을 때 그 리스트 속 기억을 더듬었어요. 맞아요. 정소람, 송영진, 박광신 모두 그 리스트 상단에 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나연이 따랐던 오빠. 그가 작성한 데스노트엔 방관자 형사 강종훈, 지금의 강 차장도 적혀 있었죠. 그 사람 누굽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12년 전 노상천이 도피할 쯤 수행원 한 명을 죽였어요. 그 죄로 계속 교도소에 있다가 얼마 전에야 출소했고요.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피해자 모임 소속이었던 정재왕으로 좁혀진 용의자. 이번 살인 사건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게 된 정재왕을 이제 잡기만 하면 됩니다. 아, 드디어 찾았다 진짜. 연쇄살인의 다음 타겟인 강 차장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정말 무서워. 죽음이 턱 밑까지 와 있는 느낌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강 차장은 노상천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검사장을 찾아가고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죠. 정확하게 대답해주면 될 일입니다. 노상천 죽은 거 확실합니까? 내가 계속 말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냐고. 네, 작품에서 제일 중요해요. 지금 살인 행각을 벌이는 건 정재영이라면서요. 어제까진 이병준만 잡아놓으면 된다더니 아니 노상천 생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정재왕이 원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복수.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살인이 복수 때문이라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먹잇감을 갖다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놈으로. 그게 노상천이다. 말씀해 주시죠. 강 차장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상천 사건을 덮기보단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노상천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몰라요. 노상천 생사. 노상천이 저 위로 로켓처럼 솟아오르고 나서는 나도 어느 순간 강 차단됐어. 차장의 유일한 희망도 생사는 모르는 상황. 너무나 체급이 커져버린 노상천은 검사장 정도와는 연락을 끊어버렸고 검사장은 마지막 충고를 해줍니다. 정정하게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그게 무슨... 지금 살인을 저지르는 게 정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아, 분명 뭘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궁금하게 대답하는 거야. 그 순간 강 차장의 앞을 가로막는 차량. 이어서 구구강화 몽둥이를 든 괴한들이 등장하더니 강 차장의 차량이 몽둥이 찜질을 시작합니다. 한편 도안은 나연의 도움으로 제왕의 어머니에게 찾아가 그간 제왕이 보내온 택배에서 제왕의 은신처 주소를 알아내는데 하지만 추적 끝에 찾아간 정재왕의 주소지는 문을 닫은 폐교회였죠. 그곳엔 정재왕이 거주했던 흔적이 있었고 무엇인가를 발견한 도안의 시선 끝엔 이미 죽어있는 정재왕이 있었죠. 그렇게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막히는 것처럼 점점 더 미궁 속으로만 빠져가는 노상천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였던 정재왕이 사망했기에 더 이상의 수사 또한 진행하기 어려워 보였고 그리고 강 차장은 외딴 파출소에서
저분이 마강청 차장님이시라는데 맞습니까? 아니, 지갑이고 뭐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장의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이름이 나옵니다. 겨우 도망쳤어. 정재왕이한테. 아니 사망한 거 분명 확인했는데 정재왕이 납치했다고? 정말이에요? 정말 정재왕이 강 차장님을 납치한 거예요? 넌 왜 여기 있어? 정재영 찾으러 왔습니다. 전하연 씨도 같이. 그래서 찾았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강 차장이 본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풀어주면 강 차장님 반성하면서 사실 겁니까? 사건 당시를 다시 생각해봐도 정재왕이 분명했는데 그럼 이 3건의 살인 사건은 용의자가 사망함으로써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수고했다. 결국 자신이 납치된 일까지 포함해 노상천 연쇄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의견은 말씀드렸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차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변호사 출신의 구도안을 원해서였죠. 이 정도로 마무리 지면 모두가 다 행복한 겁니까? 강 차장에게 본격적으로 판기를 들기 시작하는 도안. 한편 그를 친오빠처럼 따랐던 나연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런데 피해자 모임 휴대전화에 문자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아니 이게 뭐예요? 또다시 도착한 범행 예고. 분명 범인으로 추정되는 정재왕은 사망하였는데 리스트 속 인물을 제거하려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문자가 다시 왔어. 저한테도 왔어요. 재왕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나연아, 넌 확인했잖아. 재왕이 죽은 거. 확실히 본 거 맞아? 맞아요. 그럼 이거 누구야? 가보면 알겠죠. 그렇게 나연은 문자 속 장소로 향하는데 한편 밤길 운전 중인 다음 타겟 강 차장. 그리고 하필이면 그 예고 문자가 나타난 곳을 지나가는데 사고 차량을 발견합니다. 강 차장은 경찰 본능을 살려 사고 차량을 도와주러 죽으러 가고 꽤 심각해 보이는 사고차의 상태. 저기요. 괜찮아요? 저기요. 그런데 그때 사고 차량의 근처로 견인차가 도착합니다. 이어서 견인차에선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인물이 내리고 이를 감지한 강 차장 역시 미리 대비를 하는데 그리고 그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 마스크 벗어. 빨리 벗어! 얼굴 가죽까지 벗겨버리기 전에. 그런데 사고차 운전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뒤로 다가온 괴한의 정체는 4월 7일 대공개된다고 합니다. 고몽의 TMI 디스드라마 인포메이션. 약 15분 만에 빠르게 달려본 미끼 1회부터 6회까지 파트 1의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노상천의 이름을 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현재까지 고몽의 용의자 리스트는 1. 뭔가 계속 비밀이 있는 것 같지만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수모를 겪는 강 차장. 2.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이병준. 3. 가장 유력한 정황과 증거가 있었으나 죽어버린 정재왕. 4.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새로운 제3의 인물. 미끼의 매력 포인트는 3가지의 시간선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시청자들은 다른 시간대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에서 힌트를 얻어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노상천 연쇄살인 사건을 추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구도한 형사가 미궁에 빠진 노상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시간선이고요. 두 번째는 털보 노상천이 사기꾼 피해자에서 사기꾼으로 변해가는 시간선. 그리고 세 번째는 강 차장이 형사 시절 사기꾼 노상천을 수사하던 시간선입니다. 이렇게 오밀조밀 얼기설기 짜인 이야기에 퍼즐을 맞춘 재미가 쿠팡 플레이 미끼의 관람 스킬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포인트는 과거 송영진에게 다단계 투자 사기를 당했던 노상천이 알거지가 된 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당신같이 그렇게 계속 속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안 없어지는 거야. 안 그러냐? 당하는 게 잘못이지. 그러니까 사기 가해자가 아닌 그걸 당했다며 사기 피해자를 탓하는 현실에 각성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는 슈퍼 사기꾼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노상천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 또한 제가 그 유명한 노상천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릅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사기꾼으로 변해 있었죠. 이어서 사기 피해자 가족인 나연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깟 사기가 살인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깟 사기? 사기당해서 죽는 사람이 살해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거 모르죠? 사기와 살인을 동급으로 보셔야 뭔가 보일 거예요. 어쩌면 이 작품은 가벼운 처벌과 무관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생겨나는 사기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기꾼들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는 피해자들, 난 안 당했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범죄 피해로 인해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것 같은 노상천. 마지막으로 제 정말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 모든 노상천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은 구도한? 설마 진짜 SNS에서 돌고 있는 대로 이 모든 게 구도한이 짠 판일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반전 없이 정말 피해자 모임이 주범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숨으로 빚을 받아내고 사건까지 재조명시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젊고 힘있으며 감옥까지 다녀온 제왕을 시켜서 이번 연쇄살인 사건을 수행시킨 것이죠. 그리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나연이 현재 상황을 모임에 흘리고 경찰에 잡히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니 숭고한 죽음을 강요한 것이 아닐까 뇌피셜을 써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앙을 통해 문자를 남겨왔으나 죽은 줄 알았던 재앙에게서 문자가 오자 모두들 당황했던 것이죠. 뇌피셜입니다. 과연 노상천이 살아있다고 언급하며 연쇄살인을 벌이는 범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말 노상천은 살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나에 이어서 미끼까지 흥미진진한 드라마들을 뽑아내는 쿠팡플레이, 미끼 파트 2는 4월 7일 쿠팡플레이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김시선 채널에서는 노상천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풀어봤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서 구경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구몽이었습니다.